일부 단체나 교회에서 진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던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진화는 불가능하다? 들어는 봤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연력학 제2법칙.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볼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연력학의 제2법칙 영향 중에 하나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물의 온도가 미지근한 온도로 똑같아져 버린다. 그건 우리가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찬물 섞고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 섞고 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만들죠. 연력학의 제2법칙을 말로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한 너댓 가지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각의 문장이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문장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 엔트로피 모두 똑같은 물리량을 말하고 있다고 쉽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하는 것이 연력학의 제2법칙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냐라고 또 물으시겠죠. 엔트로피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어떤 물리계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의 로그 함수에 비례하는 값으로 엔트로피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높은 거고,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작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된 엔트로피가 온도와 열에 의해서 정의하는 엔트로피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 같은 양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력학의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려 봅시다. 잉크의 분자들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흩어집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지만 그렇다고 흩어졌던 잉크 분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진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은 언제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복잡한 모습으로 진화해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교회나 또는 창조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원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합을 해가지고 알아서 어떤 유기체를 만들고 그 유기체가 알아서 진화를 해가지고 생명체가 되고, 생명의 아주 질서정연한 현상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하고 호흡을 하고 굉장히 눈에 보이게 질서정연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질서가 증가했으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한 거고, 따라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게 아니냐, 그러면 연력학의 제2법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어느 부분을 놓쳐서 혼동을 하냐 하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연력학의 제2법칙은 고립된 시스템, 보통 우리는 물리계, 피지컬 시스템, 물리계라고 말을 하는데, 고립된 물리계의 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물리계라는 포인트를 놓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찬물과 더운 물을 섞는 건데, 제가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물 60도 온도를 가진 물 100g을 하고 40도 온도를 가진 물 200g을 섞으면은 온도가 높은 60도 물에서 온도가 낮은 40도 물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하다 보면 두 개의 물이 완전히 섞여서 이제 온도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에 60도였던 100g짜리 물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뜨거운 물 A와 차가운 물 B가 있을 때 이 두 액체가 서로 열을 교환할 수 있다면 각각은 고립된 물리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와 B의 합집합 C가 고립된 물리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립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립된 개가 아니니까 사람만 놓고 보면
연력학의 제의법칙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놓고 본다면 연력학의 제의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는 거니까. 0.2mm의 작은 수정란. 이 작은 세포는 엄마의 뱃속에서 9달 동안 장기를 갖춘 태아가 됩니다. 엔트로피로 설명한다면 태아가 자랄수록 무질서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실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 위로는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지금도 1초에 몇 개씩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생명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절로 진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연력학의 제의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